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50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영상이 뜸했었죠. 개인적으로 몸도 조금 아팠었고, 그 다음에 영상의 수업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는 뜻에서 수업이 조금 준비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이번부터 좀 영상을 찍을 내용들은 사주풀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론적인 체계를 조금 더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우선으로 먼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갑목의 이제 천간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목의 성격, 갑이 갑목과 어울리면 을목과 어울릴 때 어떨지, 병화와 어울릴 때 어떨지, 때로는 천간, 개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에서 갑목의 영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상황들도 조금 살펴보고, 천간에 갑목이었을 때 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갑이었을 때 진이 있느냐, 축이 있느냐, 술이 있느냐, 미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들도 조금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론적인 체계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스타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론에 대해서 갑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갑은 말 그대로 일주를 기준으로 말을 하고요. 천간에 갑이 있다는 의미의 뜻도 포함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주의 천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의 천간이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간론 갑목입니다. 갑이란 기를 운명적으로 분석하면 순수한 양기 덩어리로 생명을 뜻하며 인을 주도하고 이제 어질인자지요. 그래서 목의 기질은 인이다, 어질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갑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 때로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질고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주도하고 성장을 뜻하니 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지도자, 교육업, 두령 등으로 태어났으며 정직과 성실을 인도한다. 이게 갑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갑은 양목을 말을 하면서 음목, 양목이죠. 모든 오행은 음양이 다 있는데 천간도 모든 것이 음목과 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양목이고 뒤에 좀 더 위에 설명을 할 때는 을목 같은 경우는 음의 을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양은 크고 마른 것을 의미하므로 큰 나무를 표현한다. 이제 마르다는 의미의 뜻은 위로 쭉 뻗었다는 의미를 말을 하고요. 가지가 많이 쳐있지 않다는 걸 말을 합니다. 갑목의 성장은 우두머리고 대들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들보는 뚱뚱하게 물을 많이 먹은 나무라기보다는 조금 말라있는 듯하게 뾰족하게 솟아있으면서 가지들이 많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뜻이 마르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성장의 신이고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래서 갑목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좀 성장하려고 하는 기질도 뚜렷하게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자신만만한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 씨앗, 잠재, 정신세계, 철학, 생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갑목은 마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고 개수를 흡수하여 을목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큰 의미로 따지면은 갑목은 물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갑이 하나면 팔통사주라고 하고 두 개 들면 양팔통사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말하면은 음과 양의 기질이 있는데 보통 이게 양팔통을 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양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양팔통사주라고 말을 하고
음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음팔동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음팔동이라고 하는 말은 잘하지 않지요. 그래서 양팔동사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기본적으로는 갑목이 2개 있었을 때 양팔동사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갑이 2개 아니더라도 사주에 양의 기질이 많다. 특히 천간에 양의 기질이 많았었을 때는 양팔동사주다 이렇게 말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팔동사주는 어떤 의미의 뜻이 있을까요? 양의 기질이 강한 사람, 행동성, 활동성이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바깥 일들 하는 게 우선이지 집안 일들보다는 바깥 일들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간일주로 본 갑목의 성격과 특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고집이 세고 타인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며 바른 말을 잘하고 의지가 굳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생각이 큰 반면 꼼꼼하지 못하고 재물이나 여자에 약하지만 씀씀이에 있어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이 꼼꼼하지 못하다, 덜렁거린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세심함이 약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활발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포부가 커서 대장부 같다. 그래서 갑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내가 주장과 리더십, 행동력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며 가정생활은 강한데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특성도 있다. 자신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특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갑의 날에 태어났으면 남자를 낮추어 본다라고 하고요. 자존심이 강해서 안 입고 온 일을 보면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리더고 대장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런 어떤 안이 꽂고 눈꼴 시린 거 굽히지 않는다. 굴신의 특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갑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책임감은 그다지 의식하지 않으며 활동력이 강하다. 그래서 자신감에 책임감은 뚜렷하게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활동력이 강합니다. 내가 할 때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갑목은 천둥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목감, 추진력, 기둥감, 수그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며 마지 노릇을 한다. 남에게 고기를 숙이기를 싫어한다. 굴신의 기질이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며 술집에서 돈을 먼저 낸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력,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이겠고요. 신세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더치페이 이런 걸 싫어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존심이 크고 욕심이 많다. 자존심도 항상 강하고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의욕도 크고 남에게 뒤지기도 싫어합니다. 상승하는 기가 있어 성질이 있고 고집이 세며 강직하고 완고하며 고지식하고 자신이 제일이다. 항상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자신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루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꼼꼼하지 못하고 여자에 약하지만 이런 말도 있는데 특히 여기에 여자에 약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갑목이 기토와 합할 때 갑기합의 기질이 있었을 때 이런 역할들이 더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갑목이 원국에 있든지 대운에서 만나면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갑목이 원국에 있다. 내 사주에 갑이 일주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그 옆에 또 갑목이 있었을 때나 원국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이고요. 대운에서 만나면 다재다능해진다. 그 의미는 항상 갑 자체가 뭐든지 의욕이 크고 강한 사람인데 그 기질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니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업, 옷가게, 포목상, 전자계통, 의학, 서점, 출판업, 가구점, 문과가 좋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쓴다라든가 사주의 목의 기질이 희신 느낌으로 용의신으로 쓰일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목이 많다고 해서 갑이 많다고 해서 이런 길이 어울린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용의신이 있었을 때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목은 땅에 뿌리를 하며 태양과 물과 더불어 태어나고 사망하는 모든 생명체의 상징이다. 생명체 상징이고요. 천간의 해석은 기가 센 만큼 갈등과 굴곡이 많다. 그래서 갑일주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또다시 갑이 천간에 다른 데 있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라 외부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구분해서 살아가야 하므로 그 파장이 크다. 이상이 높은 반면 현실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상이 높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은 크다. 근데 현실성은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런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편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없다는 의미의 뜻은 뭐든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여자가 갑이 들면 팔자가 드세고 혼자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갑목에 있던 여자가 이제 사주에 여자가 갑이 들면 팔자 대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리더의 자질이기 때문에 팔자가 강하고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운이 강해 남의 기운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래서 기운이 강해서 흡수하고 특히 갑목과 기토의 기질을 말을 하고요. 리더다 보니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든 사람은 갑이 든 사람과 결혼해야 무난하다. 그래서 갑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 기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갑과 융양을 끼는 것이 인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강하나 쉽게 지치며 병이 든다. 그래서 끈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벌린다, 뭐 밀어붙인다, 파워풀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요것과는 좀 설명이 다르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천간에 갑이 갑목과 어울릴 때 이제 제일 먼저는 일간으로 바라볼 때는 갑이 갑목과 어울릴 때 쌍목위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고 그 나무가 경쟁을 하면서 수풀을 이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기상이고 활동력이 왕성하고 모든 경쟁에서 진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강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기질. 그래서 우리가 막 개그처럼 얘기합니다. 갑목이 있고 또 갑목이 있으면은 갑과 갑을 읽다가 보니 갑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력이 너무 강하는데 주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겪어가지요. 그러니까 갑이 있다는 의미의 뜻보다는 내가 너무 활동력이 강해서 뭐가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또 급한 성격에 뭘 이루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갑갑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갑이 어울릴 때는 굵고 강한 나무가 많은 형상이니 목재 숲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굵고 강한 읍체 목재 숲이다. 갑목은 생명의 주인공과 같고 을목은 갑목을 보조하여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년생 화초가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서 목화 토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 수의 오행 중에 모든 것 중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두머리고 리더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오행들은 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의 의미는 목이 중요하다, 뭐 화가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목의 기질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목이 모든 오행들이 목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고 나무를 키워서 대들보를 만들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움막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모든 오행들은 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목을 위해서 보조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말하는 것이 이 갑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행들의 추종을 받는 갑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함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화가 지나치다가 보니 주변과의 경쟁에서 혼자의 독불장군의 기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갑이 을목과 어울릴 때 쉽게 말하면은 갑 일주에서 을목이 옆에 있었을 때, 뭐 연월 일시 어디든지 간에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등나개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등나개갑이라는 의미의 한문을 살짝 풀어보면은, 라자는, 등자는 뭐 등나무 등자지요. 뭐 우리가 이제 덩굴식물 이런 말 할 때, 갈등할 때 갈나무와 등이라고 하는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자는 등나무를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칡렁굴 같은 걸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중간에 등나무, 여기다 라자는 담쟁이 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하고, 여기 개자는 매달 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갑에 매달려 있고 담쟁이고 그 다음에 등나무다. 그러면은 갑에 매달려 있는 나무들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무라고 하는 갑에 매달려 있는 덩굴 식물이고, 그 다음에 그 갑을 휘감고 올라가서 갑의 성장을 막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갑목과 을목이 어울릴 때를 조금 읽어보면은, 을목은 가지로 구부러진 나무라 제목감은 못 된다. 뭐 크게 말하자면은 을목은 나무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부드럽고 조화롭게 어떤 주변과 어울리는 것은 맞기는 한데, 큰 대들보와 같은, 때로는 을목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에도 연기만 잔뜩 풍기고 뚜렷하게 뭘 내보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또 고든 나무가 아니며 대들보감도 아니고 과일나무처럼 가지가 많은 나무로 갑목에게 가지가 달린 형국이다. 그러니까 갑목에게 가지가 달린 형국이니 갑목 입장에 따지면 좀 번거롭고 나를 막는 그런 성장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곱게 자라는 성질인 가지인데 이제 잎만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동양지목으로 자라나지 못한다. 이것이 갑목과 을목이 조화로웠을 때 갑목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목이 을목 때문에 본성이 흐려져 시작은 이때 끝이 없는 용두삼의 기질을 가진다. 아까 했듯이 갑은 원래 쭉 뻗어 올라가야 되고 대들보의 역할이고 그걸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그 마무리가 잘 못하고, 그래서 을목에 의해서 갑목이 제압당한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산에서 칡렁굴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그 산에서는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지요. 그래서 큰 나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칡렁굴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아주 비싼 나무들은 전부 다 똑바르게 쭉쭉 뻗어 올라가 있는 나무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전부 다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가장 곱게 잘 자라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뭘까요? 더운 지방에는 온통 넝쿨이 많으니 나무가 곧다기보다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기질을 말을 해서 제목감, 대들보감 이런 역할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갑목의 기운을 빼앗아 본질을 변화시키며 거목의 본질이 작고 볼품이 없애지어 망신스럽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 갑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변화시키니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관한 경우에 을목이 관과 합거하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 을경합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투관하다가 보면은 을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관한 경우에 을목의 관을 합거하여 좋은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은 경금이 있으면은 갑목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갑목에 상처가 있었을 때 그 경금이 상처를 줄 때 을목이 그것을 합거하니까 좋은 경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갑목은 해월부터
해부터 싹이 땅 속에서 발화한다. 이제 해월은 해자축의 겨울이지요. 그래서 간목의 기질은 겨울에 해부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해는 해, 묘, 미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해묘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삼합이고 목의 기질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묘미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이 해묘미가 해부터 목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있는 경우에는 간목이 특히 뿌리에 인묘질이 있다. 그럼 이제 인묘질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간목이 일주에 태어났는데 지지에 인묘진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뿌리가 튼튼한 생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인묘진이 없으면은 뿌리가 없는데 싹은 한 개 돋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해월에 태어났었을 때 인묘진이 없으면은 싹은 있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경신을 보게 될 때 이럴 때 갑목이 일주가 지지에 목이 없는데 경금을 보게 됐다. 그럴 때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을목이 경금의 기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흉한 것을 막아내버리기 때문에 좋은 의미처럼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생목이다. 아까 지지에 뿌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간목 일주가 해묘미월에 뿌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생목인데 생목일 경우는 따뜻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화라든가 토의 기질을 필요로 합니다. 생목일 경우에 때로는 눈보라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경금의 기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경금은 하늘에 내리는 설이요, 비바람이요, 때로는 우박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싫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금운이 올 때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제일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목이다. 이제 생목이 있었으면은 사목일 경우에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에 물기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목이라는 의미의 뜻은 물이 많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데 그 물이 많다까지는 아니다 보니 사목인 경우에는 특히 간목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 사목인 경우에는 경금과 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금과 정화가 있어서 이 사목인 간목을 베어서 아주 잡풀도 다 제거하고 가지도 다 쳐서 그 껍질도 다 끄슬른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목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그 간목의 기질이 사목인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 청룡만수라고 하죠. 우리 특히 목은 청룡이라는 의미의 뜻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룡은 우두머리, 대장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우두머리 숫자고요. 여기서 반은 돌아올 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청룡이 우두머리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이니까 태양을 본 나무가 될 것이고요. 양기에 아주 강한 기질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권위가 더욱 세질 것이고 자신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보면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격이다. 그러니까 태양도 양의 기질, 간목도 양의 기질. 그러다가 보니까 더 양기의 기질이 더 강하게 드러나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봄에 병화를 봤다. 때로는 간목이 병화를 봤었을 때는 지지에 진이라고 하는 흙이 꼭 있어야 거목으로 성장할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진이 갑진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병화가 꼭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었을 때는 진토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의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 임계가 같이 나타나 있으면은 크기는 하되 크다는 의미의 뜻은 간목이 커다랗게 되기는 하되 경신이 병화를 가로막아 성장을 방해하는 그 격이니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특히 임계가 있으면은 거목이 되려고 하는 의미의 뜻은 사목이 되어야 됩니다. 생목이라고 하는 말은 물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의미의 뜻인데 그 물기는 우리가 대들보를 만들 때는 나무를 베어서 전부 다 그늘에 다 말리지요. 몇 년 동안이라도 말립니다. 그거는 사목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말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병화가 이제 경신을 막아주면은 이렇게 자신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경신이 병화를 막아줄 때 그 병화가 양의 기질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이 병화를 합구하게 될 거고요. 때로는 임계는 비오는 형상이니 병화가 자신의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투가 나되 합이 안 되는 부는 하나 불성제라 귀는 안 된다. 기토가 투가 나되 합이 안 되면 부는 하나. 기토가 합이 안 된다는 의미의 뜻은 뭘까요? 어차피 갑기합은 기토인데 근데 기가 또 있다. 이렇게 되면은 투합과 쟁합이 있었을 때 투합은 안 된다, 쟁합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기토가 투가 나면은 이제 기토라고 하는 말은 논밭입니다. 자갈이 없는 논밭에 갑이 투가 냈다는 의미의 뜻은 논밭에 갑이 뚜렷하게 자라 올라가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것이니 돈은 된다, 먹을 것이 많다, 풍성한 과일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갑목하고 기토랑 서로 합하면은 갑목은 대제목이고 내가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리더의 자질이고 대들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목이 기토랑 합하면은 토로 변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의 뜻이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만 알게 되고 갑목과 기토를 합하게 되면은 돈만 알게 되고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못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모르고 사리사욕과 탐욕을 부리면서 돈으로서 인생을 망치는 기회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있다, 때로는 기가 있다, 좋은 거는 부부간의 정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역학에서는 정은 그렇게 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또 이 갑과 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예외도 항상 있습니다. 이제 외격과 내격 이렇게 얘기할 때는 특별한 격국으로 올라가게 될 때 가세격이라든가 가세격의 기질을 가지게 되면은 갑목과 기토가 합해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가세격은 뭘까요? 무기일간이 지지의 목국의 기세를 이루게 되고 등령하고 이런 말들이 있죠. 이랬었을 때는 가세격입니다. 기토일간이 갑목을 가질 때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외격이니 일반적이진 않으니 이걸 꼭 일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뜻과 갑목과 갑목, 갑목과 을목, 갑목과 병화의 조합에 대해서 조금 논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갑목에서부터 계수까지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오래간만에 녹화를 드렸고요. 영상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